자,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자, 모바일 등과 같이 그 클라이언트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종전의 투티어 기반에서 멀티티어로 변환을 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3티어, 4티어 등과 같은 멀티티어 아키텍처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블럭과 같이 작은 단위로 구축을 해서 이 블럭을 조립해서 큰 서비스를 만드는, 즉 작은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작은 서비스,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여러 개 묶어서 큰 서비스로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래서 API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 상호 운영하는 작은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제 업무별로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개 합쳐서 큰 서비스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일을 잘하는데 집중하고 시스템 구축 시 이제 모듈화 형태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다른 서비스에 만들 때도 그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고,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작은 단위의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통신 기술이 REST API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이슨과 HTTP 기반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SOAP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REST 서비스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REST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HTTP를 이용하기 때문에 델파이뿐만 아니라 자바, C샵으로 만든 클라이언트,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 REST 서비스와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EST 서비스는 하드웨어에서도 API를 그 웹서버를 하드웨어에서 띄운 다음에 REST 서비스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API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강력하고 확장이 대단히 용이한 서비스고요. 자, 이 REST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서버 기술로는 RAD 서버, 그리고 웹브로커, 데이터 스냅, 인디 HTTP 서버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REST API 구축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RAD 서버입니다. 자, RAD 서버의 대표적인 기능은 델파이와 C++ 빌더로 백엔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제품이자 기술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만들고 배포하는 기능들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턴키 방식의 그 서비스인데, 턴키라고 하면은 대부분 완성된 것들을 납품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대부분 구성해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추가 개발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델파이와 C++ 빌더에서 REST JSON API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호출됐는지 그런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용 콘솔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RAD 서버에서 여러분들의 그 미드웨어, 여러분들의 DB나 또는 내부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등의 DB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 그런 서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용자 관리, 접근 제어, 그리고 API 분석 등과 같은 그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푸시 알림,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그리고 근접성 데이터, 중앙 통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REST 서비스에 손쉽게 연결하고 사용 가능하고 제이슨을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서 사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는 작업도 상당히 많은 코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OAuth2 등을 포함한 인증, 네 가지 인증을 포함
하고 있고, 제이슨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해 주는 것도 컴포넌트로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EST API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REST API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REST 디버거라는 툴을 제공하는데, REST 디버거에서는 REST 서버의 API를 분석하고,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된 결과물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ST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압축과 암호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RAD 서버와 REST 클라이언트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RAD 서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서버는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서 그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EMS 패키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EMS 패키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파일의 뉴에 other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랭귀지의 EMS 그리고 EMS 패키지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제가 별도로 제공하는 그 링크에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조금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소스가 있는 패키지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 이름은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 모듈로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엔드포인트는 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 모듈 기반의 EMS 패키지 리소스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리소스 이름은 테스트, 그리고 그 get과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와 같이 HTTP 메소드별로 와 매칭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published 가시성으로 이렇게 메소드들이 기본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기본으로는 샘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되죠. 자, EMS 개발 서버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로그를 보시면은 뭐 프로젝트 2.bpl 파일을 로딩했다 하고 이렇게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 기본으로 되는 그 서버 본체는 제공을 해주고, 여기에서 로드할 수 있는 그런 EMS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 개 그 업무에 필요한 패키지를 쭉 만들어서 이 본체에다가 추가를 하면은 필요한 그런 리소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업무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개발형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된 거고, 실제 운영할 때는 그 서버 쪽 뭐 IIS라든지 아니면은 아파치 모듈 등과 같은 것들로 아이사피나 아파치 모듈로 그 빌드를 해서 서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이고, 자, 먼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버전이지만 저희가 로컬호스트 8080의 테스트라는 리소스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테스트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됐는데, 자, 이 내용은 실제 여기에서 제이슨으로 표시를 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get이 아니라 뒤에 아이템이 붙어 있는 1, 2, 3으로 호출을 해보면은 테스트 뒤에 1, 2, 3 등등이 붙어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실제 그 수업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EMS 데모 그룹.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샘플은 제가 이 도서 대여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있는 DB를 연결해서 DB에 있는 내용을 그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리소스를 개발했고요. 자, 리소스 이름은 books, 그리고 get 아이템, 포토, 뭐 사진, 그리고 post, put, delete 등과 같은 그러한 그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구현을 해 놨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실행을 하고 있네요. 자, 실행을 하고요. 이번엔 파이어폭스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파이어폭스의 로컬호스트에 8080 포트에 북스 리소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제이슨으로 표시를 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메소드들이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메소드별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DB를 읽어서 그 필요한 포맷으로 제이슨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 출력하는 부분만 각각 그 구현을 하면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REST API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컴포넌트로 그 클라이언트에서도 REST API 서버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 그때는 REST 디버거라는 툴을 제공을 해주고요. 자, 툴스에 REST 디버거 메뉴를 선택해서 REST 디버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TTP의 로컬호스트에 8080 자, 그리고 파라미터의 리소스에는 북스라고 입력한 다음에 자, send request 자, 컨텐츠 타입을 지정을 하는데요. 자, send request 하게 되면 헤더는 이렇게 그리고 바디는 이렇게 제이슨 포맷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온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중에서 그 배열 형태로 반복되는 일러먼트를 북스의 북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 형태의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 형태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확인을 했고, 자, 이러한 URL과 리소스를 요청했을 때 원래 어떤 제이슨 데이터가 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루트 일러먼트로 지정하면은 이렇게 표 형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API 분석하는 과정이 간단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 내용을 분석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카피 컴포넌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이 5개의 컴포넌트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복사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 이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기 좋게 컴포넌트를 좀 나열을 하고, 자, 이렇게 컴포넌트에 보면 속성들이 이렇게 북스에 이렇게 로컬호스트에 8080 등등의 이런 속성이 다 적용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복사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리스판스에는 이런 데이터가 담기게 됐고요. 그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셋 어댑터라는 REST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REST 리스판스 결과를 그 데이터셋으로 변환해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변환된 데이터가 실제 이렇게 메모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표시가 됐고요. 자, 그 이후에는 그리드를 하나 올리고 라이브 바인딩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그리드로 자, 연결하는 과정만으로 REST API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EMS 패키지로 REST API 서버를 만들게 되면은 델파이에서는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로 분석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고, 자, 델파이뿐만 아니라 뭐 자바, C# 또는 웹에서도 REST API 서버와 접속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등과 같이 작은 단위의 서비스를 그 EMS 패키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REST API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정보 안내를 드립니다. 자, REST API가 생소하신 분들은 REST API 이해하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조금 전에 데모로 함께 봤던 부분은 REST API 서버 개발하기를 통해서 따라하기 형태로 한번 개발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개발을 해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서버를 개발했으면은 연동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는 링크고, REST 클라이언트를 마찬가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이슨 포맷에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롭다. 나는 델파이에서만 델파이 클라이언트로 연동할 거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셋 기반으로 REST API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대단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데이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랭귀지에서 연동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델파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내 데이터셋으로 가져오고 일괄적으로 서버로 적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데이터셋 기반 REST API 개발하기 위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자, EMS 패키지를 시작하고 실제 서버에 설치하는 과정도 이 링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REST API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데모 함께 살펴봤습니다.